자, 오늘 여시아문 이도 공간에는요. 우리 여시아문 제가 시작해가지고 아주 초기에 어, 진짜 제일 핫했었죠. 우리나라에서도 핫하고 세계를 핫하게도 했었던 싱싱 밴드 전 멤버가 나와서 한번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지금은 굉장히 귀중한 자료가 돼버렸어요. 싱싱 밴드가 그 이후에 이제 여러 사정으로 해체가 되고 하지만 오늘 나오신 이희문 씨는 한국 음악의 트렌드를 계속해서 교란하고 주도하면서 다양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모셔서 그 다양한 이희문의 컬러, 색깔, 다면체, 팔색조 이희문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2월 달에 벌써 이 깊은 사랑 3부작을 끝내고 얼마 전에 또 이런 음반도 나왔어요. 우방신과라고. 네네. 이 자켓이 또 대단히 또 파격적인데 전통 음악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드물게 패션의 아이콘이기도 하신데 창피하네요. 자 이제 봄인데 벌써 봄이 오기도 전에 두 개를 끝내놓고 또 어디를 무슨 생각하고 요즘에 보내세요? 그냥 1년, 올 1년을 어떻게 잘 보내야 되나 뭐 그런 생각을 하는데 이제 항상 해마다 생각하는 거는 그러니까 올해는 어떤 새로운 도전을 해볼까 안 해본 것들을 또 올해도 뭔가 그런 게 하고 싶은 게 좀 생겨서 그걸 어떻게 할까 지금 머리에 여러 가지 구상 중이에요. 지난번에 그 곳곳의 인터뷰에서 이제 본인이 밝히신 바에 의하면 그 안은미 씨를 만나서 작업을 하면서 어떤 가능성 같은 것들을 과감하게 해볼 수 있는 어떤 그런 용기, 그런 계기가 됐다고 많이 밝히셨어요. 여기서도 말씀하셨었고 실제로 요즘에 하고 있는 이런 다양한 시도들이랄까 저는 제일 궁금한 게 어떻게 본인이 하는 걸 가지고 다양하게 그것을 컬러를 바꿔가면서 노선택과 소울소스 하거나 날 같은 경우나 한국 남자 프렐류드 뭐 엄청나요. 오방신과도 그렇고 그런 생각들은 그때그때마다 이렇게 떠오르나요? 공연이 앞두고 있으면 아니면 아니 근데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내가 어떤 친구들하고 만나가지고 놀았을 때 이 친구들하고 놀면은 어떤 생각과 또 어떻게 놀아야 된다라는 어떤 그런 것들이 그냥 자연스럽게 뭔가 생겨나는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실 뭐 이제 전설 속에 묻힌 그 싱싱 같은 경우도 그 이후에 사실 어떤 작업을 해도 싱싱만큼 못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부담감이 사실 있거든요. 근데 시도를 하기 전에 그쵸,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쵸. 근데 막상 그런 부담감은 그냥 제 안에서 제가 만드는 것도 있었고 사실 주변에서도 그런 약간 그런 프레셔는 있었어요. 좀 싱싱만큼 뭐 나오겠냐? 그런 우려의 소리나 뭐 그런 왜 해체를 했냐 뭐 이런 원성도 있고 그런데 이제 그렇게 생각하면 한도 끝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내가 뭐 사실 좋은 친구를 만날 수도 있고 뭐 나쁜 친구, 훌륭한 친구, 뭐 나쁜 친구 뭐 다 많잖아요. 근데 그런 친구들하고 만났을 때 만들었던 그 결과물에 대해서 그냥 내가 그 친구들하고 만나서 즐겁게 놀았으면은 그걸로 족한 게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거는 비교할 수가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각각의 예, 예, 그 예. 다른 음악적인 네. 그 색깔 갖는 팀들은 근데 그런 발상을 하는 것 자체가 남들은 쉽지 않거든요. 그냥 단순하게 논다고 되는 문제는 아니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희문 씨 안에 근데 그런 각각 그 다른 어떤 뮤지션들이 가지고 있는 감성들이 다 틀리잖아요. 그쵸. 예, 다르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런 게 이렇게 오고 가다 보면은 이렇게 뭐가 이렇게 나오는데 물론 이제 뭔가 했을 때 비슷한 것들도 또 나오기도 하죠. 근데 그런 것들은 일단은 좀 배제를 하고 뭔가 그거하고 좀 다르게 이건 좀 재밌다 이런 것들을 이렇게 선택해서 뭔가 이렇게 해 나가는 그런 방식이었던 것 같아요, 사실. 그럼 그게 아까 질문했던 출발점에서 예를 들면 안은미 씨의 작업이나 네. 싱싱을 하지 않았으면 어떤 이렇게 지금 컬러풀한 시도들은 나오지 않았을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뭐 컬러풀 그렇죠. 아무래도 그런 용기가 나진 않았을 것 같아요. 저도 약간 아무래도 좀 틀 안에 있었던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 사실 나오는 시간이 한 저도 7년 걸렸어요. 안은미 선생님 만나고 나서도 그 말귀를 알았는데 7년 걸렸거든요. 예, 못 알아들었어요. 처음에는 예. 뭐 자꾸 이렇게 하라는. 끝나고도. 그렇죠, 그렇죠. 음. 그렇게 하라는데 그냥 왜 자꾸 저 여자가 나를 이렇게 자꾸 푸시하지? 약간 이런 도망만 다녔거든요. 왜 자꾸 나한테 뭐라 그러고. 그러니까 뭐라 그러진 않는데 왜 나한테 저런 거 자꾸 요구하지? 그랬었어요. 그랬는데, 그러니까 뭔가 저 나름대로 뭔가 그 제가 하고 있는 전통 안에서 뭔가 새로운 걸 한다고 했지만 항상 뭔가 제자리 걸음인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 발로 이제 찾아가서 무릎을 꿇게 되는 그런 사건이 벌어지는 거죠. 오 정말. 예, 도와달라고. 또 그때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으시잖아요 보통. 아니, 그래, 그래, 이제는 알아들었구나. 이제는 조금 네가 태도가 됐구나. 약간 거기서부터 시작을 한 거죠. 그러면 그 깨달음이라고 해도 좋고 예를 들면 이제는 무릎을 꿇고 좀 받아들여야 되겠다. 그렇게 됐을 때 이제 그리고 한 7년이 지나서 지금은 이제 이런 활동하면서 전통 음악을 했던 그 후배들이나 제자들이나 또는 뭐 선배들까지도 포함해서 이렇게 보면 절에서 저게 저 자리에 머물러 있는 내 모습이 저럴 수도 있겠네. 막 이런 게 보이겠어요? 너무 보이죠. 너무 보이죠. 예. 근데 그거는 그러니까 저도 그 초창기에는 사실 이제 후배들도 데리고 제가 그런 걸 하면서 초창기에는 그냥 무조건 이렇게 강요를 했었던 부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근데 이제 10년이 지나면서 그 친구들을 하고 최근에 다시 작업을 했었거든요. 강요해서 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이런 것이 있는데 그 친구들한테 선택을 할 수 있는 시간과 어떤 그런 걸 주고 그 안에서 본인들이 최대한 즐길 수 있게끔 이렇게 분위기만 조성해 주는 게 가장 좋구나. 그리고 그 친구들이 직접 경험하고 나서 깨닫는 것들이기 때문에 내가 억지로 그걸 뭐 주입식으로 막 뭐 알려준다고 되는 것들이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질문할 게 상당히 많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오늘 일단 음악 못 듣겠네요. 네, 네. 음악 좀 이따 들을 거예요. 일단 그러면 먼저 이 질문부터 하고 음악을 들을게요. 이제 이게 깊이와 넓이라는 이제 단어로 요약해 보면 깊이. 그러니까 이문 씨가 놀라운 것 중에 하나는 보통은 이제 버라이어티하게 이게 컬러풀하다, 뭐 팔색조다 그럴 때는 그 깊이를 담보하는 말로 그렇게 잘 안 쓰거든요. 그 사람 뭐 되게 다양하게 자기를 연출하는구나 정도로 이해하지. 그런데 이제 2월에 했던 이 깊은 사랑 같은 경우에는 이 제목도 딥 이런 말이 있어요. 네, 깊은 이런 말이 있어서 그리고 이게 원래 전통 민요 하시던 선생님들께서 네. 한도 어떤 하나의 그 문화에 있었던 거를 희문 씨가 계속 이렇게 탐구를 하면서 이걸 내가 해봐야 되겠다 이런 시도를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불행하게도 이걸 직접 보진 못했는데 이 공연에 대한 그 깊은 사랑을 파고들었는지 그 얘기를 좀. 저는 사실은 그 남도 소리에서 그 판소리라는 게 어떤 공연 양식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특별한 양식이 있다는 게 너무 부럽고 왜 경기민요는 그런 게 없을까 막 좀 항상 부러워하던 차에 그 이제 지금 자꾸 하셨지만은 그 경기민요 장단에 이제 1인자이셨던 장덕화 선생님이 저한테 우연히 제가 대기에 이렇게 모셔다 드릴 때가 있었는데 희문아 너 그 깊은 사랑 아니?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에? 깊게 뭐 사랑하는 거냐 뭐 이렇게 뭣도 모르고. 그런데 이제 그 옛날에 이제 그 뭐야 땅을 파서 한시적으로 그렇게 깊은 곳에 그런 움집 같은 형식으로 사랑방을 만들어서 예전에 거기에 그 동네 어르신들이 거기서 시간을 보내고 그랬던 공간이 있었는데 거기에 가끔씩 소리 하시는 분들을 초청해가지고 소리를 듣던 문화가 있었다. 그래서 거기 갈 때 소리하는 사람들이 깊은 사랑 간다 그러면서 거기 소리하러 가는 거다 이렇게 알려주셨어요. 그게 저는 딱 듣고 나서 계속 그게 계속 남아 있는 거예요 머릿속에. 그래서 이제 뭐 저희 어머니한테도 여쭤보고 저희 선생님한테도 여쭤봤더니 그 마지막 그 공간을 경험하신 소리꾼들이셨던 거예요. 그 어머니 20대 세대가? 초반에 예. 선생님들한테 이끌려서 가보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는 그걸 듣고서 그런 얘기를 토대로 해서 이제 제가 이제 상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되게 매력적인 그 공간이면서 그 이름 자체도 되게 반어적인데 그게 누구도 깊은 사랑이라는 게 땅속에서 소리를 하는 어떤 그런 공간이었다라는 걸 생각을 할 수가 없잖아요. 이게 사랑방의 그 사랑이죠. 예, 그 사랑방의 사랑인데. 오. 그 닉네임이었대요. 깊은 굉장히 상상력을 자극해요 이게. 사랑. 예, 저도. 약간 미스테리어스한 면도 있고 예, 굉장히 신비적인 그런 상상을 하게 되네요. 예. 예. 그래서 그거를 이제 요즘 시대 사랑방,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공연장 문화가 이제 생겼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뭔가 그런 느낌으로 뭔가를 좀 가장 흡사하게 가면서 동시대적인 뭔가 그런 표현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고민을 하다가 이제 어떤 박스 형태의 공연장에서 제가 이렇게 그런 느낌의 공연 뭐라 그럴까? 그러니까 사람들하고 뭔가 이게 밀착되어 있는데 뭔가 사랑방 같은 내가 방에 앉아서 소리를 하는 느낌을 구현하면서 또 그런 아카이브적인 요소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뭐 영상이라던가 뭐 이런 거랑 같이 그러면서도 뭔가 이렇게 그 시대 때 그 무슨 악기들이 막 많이 가고 그러진 않았다 그러더라고요. 특히 그 깊은 사랑에서 많이 불려졌던 게 잡가였다 그러더라고요. 전기 작가. 그래서 그거를 이제 막상 그렇게 해보니까 그러니까 제 개인적인 역사가 사실은 개인의 어떤 좀 다른 사람들하고 다르게 이제 어머니가 민요를 하셨었고 뭐 그런 역사가 있다 보니까 제 개인적인 역사를 그냥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민요의 역사가 자연스럽게 나오고 그래서 뭐 얘기를 하다 보니까 사실은 그 무대 위에 저 혼자서 얘기를 하는데도 그 무대에 많은 그 옛날 선생님들이 같이 계신다는 그 이상한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약간 좀 시공간을 초월하는 약간 그런 느낌을 공연 끝나고 받아가지고 되게 뭔가 영화적이야 이거. 네, 되게 좀 묘했어요. 예, 예. 네, 그래서 그 시리즈를 그런 느낌으로 저는 뭔가 이렇게 노래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남자 소리꾼인데 왜 소리하는 게 여자 같냐? 뭐 이런 소리도 듣게 되고 그러면서 그럼 남자 소리는 뭐냐? 뭐 이런 궁금증도 생기면서 그럼 남자 소리는 어떤 것이냐라는 고민을 하게 되고 그게 2부가 남자 소리꾼에 대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사계축이라는 예전에 사계축 소리꾼 이야기를 하게 된 거고 공부를 하게 됐는데
사계축. 예. 이 작가라는 거를 가만히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보니까 말하자면은 홍대 인디밴드 같은 활동을 한 거죠. 그때 남자들이 모여가지고 창작을 한 거죠. 예. 그랬다면은 그 작가라는 것이 그러니까 지금의 작가와 남자들 옛날 그 분들 소리 하시는 거 이렇게 들어보면 장단도 자기 멋대로요 다. 옛날 선생님. 예. 어떤 분은 너무 빠르게 하고 자기 호흡에 따라. 예, 장단도 다 틀려요. 어떤 분은 세마치로 하고 어떤 분은 도두리 육박으로. 똑같은 노래를. 예. 그래서 자기 멋대로 했고 이게 굉장히 그러니까 배타적인 음악이었다 그러더라고요. 남이 따라하지 못하게끔 자기 기교를 막 넣어가지고 막 하거나 막 이런 것들이었대요. 나만의 세계를 펼쳐보는 예. 그런 거는. 그래서 저도 이 사계축 공연을 하면서 작가를 제 멋대로 했어요. 그 작가를 하는데 제가 약간 그런 변화를 주니까 관객들도 같이 움직여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작가를 같이 관객들하고 만들어가게 되더라고요. 저도 막 장단을 빨리 치고 제 멋대로 노래 부르면서 네, 흥이 나가지고 원래 그렇게 안 부르거든 작가를. 뭔가 딱 앉아가지고 그냥 네. 움직이면 안 돼. 그러니까 표정도 그냥 가만히 약간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훨씬 더 자유로워졌어요. 소리를 함에 있어서. 탐구하면서. 네. 그 그걸 알게 된 거구나. 남자 소리를 탐구하게 되면서 너무 많은 것을 알게 돼서 역시 그 시대 때 예술하는 사람들도 자유로운 영혼이었을 거야. 그걸 알게 된 것 같아요. 네. 재밌네요. 그 되게 자유로운 것을 오히려 연구하면서 얻었다. 그래서 무대에서 소리하면서 그거는 경기민요하는 분들 많은 분들이 더 그런 원리라 그럴까? 네네. 소리하는 그런 걸 알게 되면서 하게 되면 훨씬 풍부한 게 나올 것 같은데 자, 그 깊은 사랑 얘기를 마지막 저기 미니어 삼철 이 부분도 있으니까 여기서 음악 하나 듣고 얘기를 나누죠. 가져오신 음악도 있으신데 네. 예. 뭐 깊은 사랑도 이제 중요하지만 최근에 또 앨범을 새로 내가지고 이거 오방신과. 네, 오방신과. 오방신. 그래서 그 타이틀곡이 네. 허송세월 말아라라는 곡이에요. 그러니까 원제는 그 민요 중에 사발가라는 노래인데 이제 후렴에 계속 허송세월 말아라가 나와가지고 좋다. 예, 좋습니다. 자, 이 오방신과는 이희문 씨가 이제 전체적인 컨셉이나 피처링을 하고 여기에 같이 참여하는 밴드가 또 네, 허송세월이라는 밴드. 허송세월 밴드 이름을 지었습니다. 이 음악을 할 때만 쓰는 밴드 이름인가 봐요. 그렇죠. 밴드 이름이 참. 그리고 놈놈이 같이 또 같이 놈놈. 해주죠. 네. 자, 이희문 씨가 낸 이 자켓 그림 좀 보십시오.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것 같아. 그런 눈빛을 하고 있습니다. 허송세월 말아라 듣고 얘기 나누겠습니다. 석탄배탄 타는데 연기만 펄펄 나고요. 이내 가슴 타는데 연기도 김도 안 나네. 에헤요 허야 모여라 난다 뛰어라 허송세월 말아라. 정등님아 오실 테면 버젓하게 오지요. 꿈속에만 노랗까나 구고 간장 다 녹인다. 에헤요 허야 모여라 난다 뛰어라 허송세월 말아라. 이거 디스코 맞죠? 네, 아, 디스코예요. 디스코가 아주 경쾌하게 역시 허송세월 밴드 이 사운드가 착 깔리니까 진짜 춤을 춰야 되는 그런 음악이네요. 잘 들었어요. 라이브가 더 좋아요. 라이브가. 그럼 다들 춤을 추겠네 오디언스들이.
자, 이희훈 씨가 이 오방신과로 하실 때 그런 소식이 클럽 지나시다가 이렇게 써 있으면 네. 주저 마시고 들어가시면 오방신과 함께 해주세요. 네. 오방신과 뭐 이런 얘기들은 좀 더 나누겠는데 아까 이제 우리가 그 경기민요의 깊이에 이렇게 몰두하면서 본인이 발견하고 다시 재구성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복각 음반 이런 얘기하듯이 전통을 다시 복각해낸 것 같은 문화. 약간 소환하는 느낌이 있어요. 그죠? 전통 문화의 중요한 측면인데 이 깊은 사랑 얘기를 들으면 한없이 뭐 이끌리게 돼요. 이끌리게. 와, 그런 아름다운 문화가 있었구나. 그래서 깊은 사랑이 있고 그다음에 네. 남성들이 잡가를 바탕으로 자유로운 어떤 민요 네. 개인기를 펼쳤던 사계축이 있었어요. 그런데 1, 2, 3부로 나눠지는데 깊은 사랑이 3부가 민요 삼천리. 쉬워요 제목은 일단. 네네. 네, 뭐 이거는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사실 미녀 삼천리는 그 사계축하고 2부하고 약간 좀 등을 대고 있는 그런 작품이긴 해요. 그러니까 남자 소리를 이야기를 했다면 그 이후에 그 여자 소리가 이제 뭔가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데 그 여자 소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었는데 어떻게 할까 하다가 그 미녀 삼천리라는 음반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가 항상 음반이. 예, 그 20대 때 소리를 배우면서 항상 잡가나 이런 거 위주로 소리를 배우지 민요는 예전에 가르쳐 주진 않으셨대요 선생님들이. 네. 그래서 민요를 익히려고 그때 당시 68년도에 국립국어원에서 이제 10장짜리 그 전국 팔도 민요를 LP판으로 낸 게 있는데 그거를 이제 어머니가 들으시면서 민요를 공부를 하셨다고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 그 음반을 좀 찾아볼까 그래서 간신히 어떻게 LP판을 구했거든요. 그래서 그걸 토대로 해서 이제 근데 뭔가 좀 어떻게 하면 이 좀 더 재밌게 전달할 수 있을까 생각하던 와중에 어떤 한 인물을 모티브를 삼아가지고 뭔가 이야기를 진행시키면 좀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제가 가장 잘 아는 그 소리꾼, 여자 소리꾼은 저희 엄마잖아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 이야기를 하면 자연스럽게 그런 이야기들이 막 펼쳐지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더군다나 저희 어머니는 문화재가 생기면서 저를 낳으셨고 그리고 그 문화재 그 제도권에 있었다가 또 개인 뭐 그런 사정에 의해서 거기서 또 벗어나셔가지고 지금은 그냥 약간 좀 뭔가 제야 명인 같이 그냥 남아 있는 분이셔가지고 그런 개인적인 아픔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더더군다나 좀 다채롭게 얘기를 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죠. 그래서 제가 이제 어머니 분장을 하고 이렇게 밖에 사진이 회전 나오는데 네네네. 이렇게 이게 어머니 분장이었구나. 네. 근데 이제 거기 그거 이제 조금 뭔가 동시대성을 가미한 의상들을 입은 거고요. 원래는 저희 어머니 원래 그 의상을 제가 복각을 했어요. 그래서 사진 속에 있는 그래서 그 옷을 입고 그런 분장을 똑같은 그 뭐 헤어스타일이나 이런. 이 혹시 어머니세요? 네. 아, 네. 진짜 고우시네요. 네. 그래서 그 시대 때 사실 빠질 수 없는 얘기가 이 경기민요를 이 반석에 올려놓으신 분 중에 하나가 또 안비치 선생님이에요. 그래서 그 안비치 선생님 역을 우리 승대 씨가 해요. 이 체구도 딱 걸맞고 크셨거든요, 안비 선생님. 그래서 그 안비 선생님의 회신곡을 이렇게 립싱크를 하는 장면이 나와요. 틀어놓고. 네. 너무 잘해요. 아 진짜 하이라이트. 그걸 봤어야 되는데 아 그렇구나. 관객들이 거기서 진짜 너무 좋아하겠다. 안비치는 영상은 안 나오죠? 영상도 사진이나 이런 것들이 나오죠. 이거 하여튼 그런 면에서 볼거리가 풍부한 네. 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3부작을 그렇게 준비해서 했던 거군요. 이거는 다시 공연될 가능성도 있겠어요? 그쵸. 이 레퍼토리를 레퍼토리. 사실 2016년도부터 1부, 2부, 3부 이렇게 차곡차곡 해왔던 거기 때문에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는 이제 3부를 또 이렇게 나눠서 했다가 이제 올해 2월 달에 그렇게 3부작을 일주일 동안 쭉 계속 해보는 대장정을 모험을 한번 해봤던 거죠. 되게 기념비적인 작품이네요. 네. 좋습니다. 여기서 이제 깊은 사랑 얘기를 요즘 이쯤으로 하고요. 네. 또 이제 궁금한 게 뭐냐면 이 다양한 연출, 그 다음에 어떤 그 연출에서 나타나는 그 이미지 정체성, 그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궁금해할 것 같거든요. 그런 어떤 태도, 그런 걸 준비할 때 어떤 본인의 자세, 기본 또 마음이 어떤 거예요? 굉장히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그러니까 이제 어떤 음악과 어떤 그 같이 하는 뮤지션들, 동료들을 만났을 때 내가 여기서 어떤 그런 모습으로 있는 게 가장 좋을까라는 거를 이게 상상을 하게 돼요. 매번 다르게. 예, 좀 차별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하면 제가 그런 모습에 뭔가 인격이 되는 것 같고, 그러면서 뭔가 퍼포먼스라든가 뭐 손짓 하나, 뭐 눈빛 하나, 뭐 이런 것도 약간 좀 다 달라진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 관객들도 저를 보고 있으면서 뭔가 그래 다름을 느껴줬으면 하는 그런 것도 있고, 다른 인격체로서 같은 가수지만 뭔가 같지 않은 상황 속에서 그런 다른 모습을 볼 수 있게끔 하는 뭔가 그런 재미도 사실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근데 그게 그러니까 이 시대니까 어떻게 보면 옛날 제가 이제 대학교 다닐 때 80년 후반이나 90년대에는 그런 거 자체가 용납이 안 됐을 것 같아요. 그렇겠죠. 경기 민요계가 또는 국악계 전체가 들고 일어나서 그럼요. 예, 금지했을 추방당했을 거예요. 추방당했을 것 같아요. 지금은 다행히 이렇게 그냥 저절로 자연스럽게 용납이 돼버렸잖아요. 근데 사실 그 첫 단추를 끼울 때도 그게 언제예요? 그게 2013년이었죠. 싱싱 아니면 2014년도구나. 그 싱싱을 하기 전에 그 쾌라는 작품을 제가 하면서 처음 그런 뭐 가발을 쓴다든가 힐을 시도를 신는, 본인이 해본 거예요. 예. 아니 이제 그거를 이제 안우면 선생님이 그때 연출을 해주셨어요. 그러면서 너 네가 하고 싶은 걸 해야 돼. 너는 마돈나고 되고 싶잖아. 해야지. 마돈나를 원래 좋아하는 걸 알고 있었어요? 아셨죠? 굉장히 좋아했군요 그때는. 좋아했죠. 아니 그러니까 그 윤현 씨를 좋아했던 게 계속 네, 남아 있으니까 뭐 민혜경이라는 가수도 좋아했고 막 이랬기 때문에 인터뷰하면서 그런 걸 다 말했나 보죠 안은미 씨한테. 아니 처음에 오디션 볼 때 노래방에서 보셨거든요. 다 한 거야 그거를. 2시간 동안 레퍼토리를 다 하라고 그러니까 다 했죠. 네. 그러면서 그냥 자연스럽게 아셨던 거고, 그러다 보니까 그걸 할 때 네 입술이 얼마나 이쁜지 아니? 넌 모를 거야. 이러면서. 그러니까 저는 모르니까 사실. 그걸 오히려 객관적으로 보게 되는. 그래서 그렇게 그러니까 이제 선생님이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그러기 힘든 거는 너무나도 선생님도 아셨기 때문에 내가 연출자로서 내가 너를 커버해 준다. 그 안에서 네가 마음껏 해라. 아무 걱정하지 말고. 그러니까 저도 약간 좀 안심도 되고 든든하고. 그래서 사실 그렇게 할 수 있었어요. 근데 그러면서도 사실 스트레스는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없었던 막 병도 생기고 그랬었는데 남들을 의식 안 할 수가 없으니까. 네. 왜냐하면 어머니가 계시니까 어머니가 너무나도 힘들어하셨어요. 주변에서 막
왜 어떻게 그러니? 할까 봐. 나는 공연장에 오셔도 저를 못 보고 계속 관객들만 이렇게 눈치만 살피고. 아이고. 진짜 충분히 이해가 되는. 왜냐면 저희 어머니는 또 남들 이목을 굉장히 중요하신 네, 분이기 네, 네. 때문에 그랬었는데 이제 뭐 공연 끝나고 뭐 좋다 이러니까 또, 아 요즘 시대는 또 이렇게 통하나 보다 또 뭐 이렇게 되셔가지고 좀 잠잠해지셨는데 또 뭐 그러고 나 이렇게 그렇게 한번 홍역을 앓고 나니까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게 되는 것 같아요. 더 근데 그 이미지들이 그 트랜스젠더라는 그 캐릭터 수도 있고 그 뭐 또는 뭐 페르소나일 수도 있을 텐데 이제 그런 선택 지점은 뭐 어떤 뭐가 희문 씨가 어떤 생각하는 어떤 지점이 있어서 그러한 캐릭터들을 정하는 건가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뭐 그런 거를 깊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고요. 그냥 저는 이제 아버지가 너무 일찍 돌아가셔가지고 그 남자들의 그런 거 잘 몰라요 사실은. 그러니까 계속 어머니하고 어머니, 어머니 친구들, 외할머니, 이모 다 그냥 여자 속에 터프한 둘러싸여. 남자들의 세계를 모르는구나. 몰라요. 접해본 그러니까 저는 적이 없- 사실은 그 백현지 씨 있잖아요. 왜냐면 제가 되게 동경하는 게 제가 표현할 수 없는 지점이어가지고 동경해요 그런 걸. 그러니까 동경. 네, 되게 어. 저런 것도 저렇게 그냥 신랄하게 표현하는구나 무대 위에서도. 이거 이제 알겠어요. 네, 그게 어떻게 보면 희문 씨 안에서 안경이에요. 나올 수밖에 없는 네. 그런. 그런 거를 저는 사실 깊은 사랑에서도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깊은 사랑이라는 작업이 중요한 게 애틋하고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 정체성, 제가 미녀를 하고 있는 정체성, 그냥 제 자신의 정체성 이런 것들을 사실 전통 안에서도 여실히 그냥 다 말하고 있는데 굉장히 솔직하고 진솔한 거예요. 예. 그러면서 저도 되게 이렇게 많이 힐링도 되고 내가 결핍돼 있던 것도 굉장히 많이 좀 이렇게 내려놓게 되고 이해하게 되는 부분도 많고 이게 나다 이런 선언이기도 한 거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뭔가 뒷받침을 해주는 것 같아요. 예, 제가 뭐 그러니까 좀 현대적으로 막 뭐 싱싱을 한다든가 막 이런 걸 하는 그 뒤에 깊은 사랑이라는 작업이 내가 있기 때문에 누가 물어봐도 나는 이런 사람이라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게 되는. 그 어렸을 때부터 겪은 환경으로부터 주어지면서 겪은 희문 씨 문화의 산물이네요. 그게.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걸. 그러니까 나한테는 이게 자연스러운 일이었는데, 그러니까 그거를 이상하게 바라보시면 어떡해요? 이런 거. 근데 그게 하나의 스타일이자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우리나라의 다양성이 스타일을 지닌 어떤 퍼포머가 많지 않은데 그런 퍼포머가 있다는 게 그리고 기대하게 되잖아요. 다음 무대는 또 어떤 모습으로 나오실까 이분이.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너무 뭔가 화장도 짙게 해보고 막 이런 화장도 해보고 그냥 얼굴에 금칠도 해보고 흰칠도 해보고 별짓 다 해봤단 말이에요. 이제는 화장을 벗기는 일이 더 어렵더라고요. 사실 저 오방신과 앨범 찍으면서는 화장을 벗었어요. 쌩얼이에요, 네. 진짜. 너무 못생겼잖아요. 그렇지 근데 그 않아요. 못생긴 얼굴이 너무 또 좋은 거예요. 본인 스스로. 네. 좋아지더라고. 이 사람 배우 해야 되나 보다. 근데 내가 처음 사진 받고 진짜 못생겼다. 내가 아니에요. 그래서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못생긴 거는 아닌고 매력이 정말 넘치죠. 이것도 얼마나 매력 있어요. 네? 진짜로 재밌어요, 그냥. 그런 작업들이. 예. 그러니까 저는 약간 그런 숙명을 가지고 있는데 그걸 제가 이제는 선택해서 운명으로 바꾸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숙명하고 운명이 그 선택의 차이라는 거를 어떤 데서 들었는데 딱 듣고 나니까 그래
그런 숙명을 가지고 있지만 그런 환경 속에서 자라서 이렇게 내가 이렇게 생겨 먹었지만 그거를 내가 지금은 이런 선택을 하면서 내 운명을 이렇게 만들어갈 수 있게 됐구나라는 네. 그런 게 와우. 그러니까 바꿀 수 없는 선택지, 네. 자기 태생을 음. 그 지금 그러니까 운은 계속해서 바꾸는 거잖아요. 네. 운명이라는 것은 그게 바꿀 수 없는 조건을 가지고 지금 해나갈 수 있는 것을 계속 창조해 나간다는 의미에서 되게 멋진 말인 것 같습니다. 여기서 한 곡 더 듣고요. 이제 음악 얘기라 할까? 앞으로의 얘기 이런 걸 좀 나눠보겠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좀 전에 백현진 씨 얘기도 했고 그 네. 남성의 에너지의 네네네. 그 목소리도 한번 들어봤으면 예, 좋겠네요. 제가 동경하는 네. 백현진 씨의 가로수라는 곡 요번에 나온 앨범이죠. 기타리스트 이태훈 씨하고 작업한. 맞죠. 네. 김옥희 씨랑. 네. 자, 백현진이 부르는 가로수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나는 너무 술에 취해서 빈소를 빠져나왔지. 네, 이태훈 씨의 덤덤한 기타와 백현지 씨의 그 특유의 목소리 그리고 가사, 너무 잘 들려. 예, 뭔가 잃어버린 사람에 대한 얘기라서 가슴이 먹먹해진 노래였네요. 자, 이문 씨하고 깊은 사랑이라는 우리 민요 역사적으로 굉장히 너무나 아름다운 문화였던 것 같은 얘기를 해봤고요. 그걸 이문 씨가 굉장히 중요하게 본인의 어떤 깊이 그리고 음악적인 어떤 모든 것을 다 여기다가 담고 있다고 해도 될 정도로 본인의 정체성을 음악적으로 담고 있는 얘기를 해봤고요. 네. 이제 마지막에 음악 자체 민요 자체를 계속해서 새롭게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이게- 포장을 새롭게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임원 씨 자체가 일본에서 뮤직비디오를 연출을 공부했고 그래서 앞으로 또 이번에 이제 엄청난 국제적인 사건도 있었고 아카데미 우리나라 예. 말로 수상 소감을 말할 뿐 아니라 4개의 작품이나 가져가는 수상을 받는 희문 씨도 자극을 굉장히 받았을 것 같은데 저는 사실은 뭐 늘 영상 작업을 그러니까 그 영상에 대한 꿈 같은 건 사실 있어요. 왜냐면은 그러니까 모든 그러니까 뭐 광고 뭐 뮤직비디오 그런 장르에 있어도 결국에는 영상 하시는 분들은 최종 목표는 약간 영화 그런 게 있더라고요. 저도 약간 그런 생각이 있어가지고 근데 이런 또 막 깊은 사랑 작업도 이렇게 하고 여러 가지 작업을 하다 보면서 뭔가 이렇게 미장센들이 그려지는 게 있어요, 자연스럽게. 그리고 또 올해 제가 뭐 하고 싶어하는 신작도 약간 조금 더 제가 그동안 이렇게 좀 깊이 해왔었던 연기적인 부분을 조금 더 가미한 그런 작품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도 있어가지고 조금씩 더 그런 영화 작업에 대한 뭔가 준비를 조금씩 하고 있다는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해요. 기대되네요. 다 계획이 있으시군요. 아니, 이게 굉장히 언젠가는? 자연스럽게 뭔가 그렇게 돼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사실 이제 뭐 제가 향후 10년 안에 그런 걸 목표로 그러니까 저 자신한테 그냥 가지고 있는 이야기를 그냥 이렇게
조금씩 지금 이제 꺼내게 되더라고요. 그때 이제 꺼내놔야 책임을 지니까 하겠다는 생각으로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뭐 안 해봤던 약간 깊이 했었던 그런 연기도 내가 그런 연기를 전공한 분들처럼은 아니겠지만 그냥 제 스타일의 어떤 연기를 만들어서 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것도 좀 또 이렇게 무대 위에 저를 이렇게 올려놓고 약간 실험해봐야 이게 될까 안 될까 뭐 그런 것도 알 수 있을 것 같고. 연기하는 모습을 보게 된다면 만약에 우리가 보게 된다면 무대에서 먼저 보게 될 가능성이 있겠네요. 그렇겠죠. 공연 예술을 통해. 예. 혹시 외부에서 무슨 드라마나 영화에 출연해달라 이런 왜 웃으세요? 제의 안 오나요? 아니 그러니까 제의까지는 모르겠고요. 온 적이 있구나. 아니 무슨 사석에서 어떤 감독분을 만났는데 영화 감독분을 만났는데 그런 얘기를 희문 씨 연기를 좀 해보면 좋을 것 같다고 그래가지고 무슨 연기를 해야 될까 그랬더니 사채업자 역할을 하면 잘 어울릴 것 같다는 걸 사채업자? 정말 너무 사채업자. 아니 너무 뜬금없었는데 네. 오히려 그 뜬금없음이 이렇게 좀 되는 것 같아요. 그 감독이 자기 시나리오를 갖고 있는 건 아니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 오. 가능성은 열고 있어요. 그래요? 만약 제안이 온다면 할 수도 있다. 그 여기 만약에 내가 할 수 있는 거라면. 예, 뭐 약간 그런 신 스틸러처럼 뭔가를 제가 딱 따먹을 수 있는 그런 역할이라면 그냥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네. 자, 감독 여러분들 이 방송 들으시는 감독님 계시면 다 빨리- 웃겠다, 다 웃겠어. 빨리 희문씨 낚아채시기 바랍니다. 음악적으로 어떻게 보면 희문씨가 하는 작업은 새로움을 가지고 막 이렇게 이식시키는 것이 아니라 경기 민요 자체를 다양한 방식으로 해체하거나 현미경으로 이렇게 저렇게 이런 경기 민요에 이런 맛도 있어, 이런 맛도 있어, 이렇게도 이렇게 연출할 수 있어. 이렇게 해서 경기 민요가 갖고 있는 전통 자체를 다양한 방식으로 이렇게 듣게끔 만들고 공감을 이끌어낸단 말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예를 들면은 여태까지 제가 저번에 이제 싱싱 때 질문드렸던 그 동시대성을 확보하는 것 중에 하나가 가사의 문제가 아니냐. 그래서 새로운 가사를 써보거나 이 현대어로 그럴 생각이 없냐 그랬더니 그런 생각은 아직은 없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여전히 같은 생각이세요? 아니 요즘 좀 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런 거를 그러니까 최근에 영향을 준 게 백현지 씨 같아요. 그 직접 가사를 쓰시잖아요. 네. 그 가사가 너무 잘 들려가지고 신기할 정도로 그래서 저런 거는 좀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조금 들긴 했어요. 네. 가사가 장악하는 힘을 느꼈구나. 네네네. 어. 그러니까 이제 그 가사도 그렇게 잘 쓸 수 있다면 참 좋겠다라는 건데 내가 그렇게까지는 그러니까 그런 거에서 약간 좀 자신감이 없긴 하지만 그래도 뭔가 마음이 생겼다는 거죠. 그런 되게 마음 중요하네요. 중요하죠. 네네 좋습니다. 신문 씨하고 얘기를 나눠볼수록 자신이 할 수 있는 것, 자신이 확인한 것, 내가 아는 것, 그래서 그런 것부터 한 걸음 한 걸음 옮긴다는 점이 되게 그러니까 이번에 마치 봉준호 감독이 수상 소감에서 말했던 것 자체에 자신의 개인적인 관심사 할 수 있는 것 그런 것부터 출발을 한다는 게 되게 계속해서 할 수 있는 힘인 것 같기도 하네요. 예. 흔들리지 않는 지점인 것 같기도 하고요. 기대하게 되는데요. 네. 올해 남은 그 하반기의 가장 큰 프로젝트는 뭐예요? 새로운 네. 영상을 도입한 아까 그런 거 얘기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연기를 저만의 연기를 할 수 있는 그런 무대를 가져보는 것. 예.
이거 실험해보는. 모노 드라마 같은 약간 걸까요? 그런 거죠. 오. 예. 그래서 제가 음. 계속 어머니 얘기는 했어요. 음. 근데 제가 아버지 얘기를 한 번도 안 하더라고요. 근데 그 얘기 되게 꺼내기 힘들 것 같아요. 근데 해봐야 될 것 같아요.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하겠죠? 근데 그걸 어떻게 하느냐가 제 과제인 것 같고, 사실 아버지는 제가 잘 몰라요. 너무나도 같이 있었던 시간이. 그냥 얼굴도 잘 기억 못할 정도로 그냥 사진을 봐야 아 이렇게 생겼었구나 이럴 정도니까, 그러니까 그런 분의 이야기를 내가 어떻게 꺼내야 되나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희문 씨 안에는 버젓이 네, 왜냐하면 이제 있는. 이제 주변에 분들이 그러시는 거예요. 점점 이제 나이가 드니까 머리도 빠지고 니네 아빠 얼굴이 나온다. 어르신들이 잘 어릴 때 봐왔던 야, 그런. 아빠 얼굴이 나. 아유, 그래서 이제 이제 해야 할 될 수 때가 됐나 있겠구나. 보다. 네. 오늘 얘기만 가지고도 올해 그리고 앞으로 계속해서 희문 씨의 행보를 지켜보는 것 자체가 되게 우리에게 즐거운 일이 될 것 같고요. 그렇게 자기 스타일 갖고 개인적으로 스타일을 갖고 계속해서 기대하게 하는 아티스트가 많지 않은데 정말 멀리 이 깊은 사랑처럼 이런 본인의 분명한 샘물 같은 그런 깊이를 가지고 멀리까지 한번 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마지막 곡 뭐 준비해서 들을까요? 이거 새로 나온 음반에서 한번 들어봐요. 네, 그 개소리 말아라라는 곡인데요. 나한테 하는 소리입니까? 개소리 말아라. 아니 뭐 누구한테 특정 그런 건 아닌데. 네네. 아무튼 뭐 이거는 무슨 민요를 가지고? 이거는 투전풀이라는 곡인데요. 투전풀이. 네, 거기서 이제 그 한 줄의 가사가 네. 개소리 말아라가 나와요, 구절. 근데 그게 너무 인상적이어서 네. 그렇게 제목을 붙여봤죠. 자, 이렇게 제목도 민요에 있는 가사 중에서 딱 뽑아서 제목으로 만드는 희문 씨의 이 연출력 기대하고요. 자, 오늘 마지막으로 오방신과 개소리 말아라 들으면서 희문 씨하고의 오늘 중요한 얘기 많이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즐거웠습니다. 앞으로 기대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